며칠 내내 그 우리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자신에 대한 수사 그리고 자신에 대한 헌법재판에 대해서 자기와 관련된 혐의를 방어하는 게 아니라 이 혐의를 수사하는 절차에 대해서 많이 항의를 했어요. 예, 보통의 잡범들이 하는 짓입니다, 이런 게. 예, 그냥 삼류 잡범들이 판사가 마음에 안 들어요. 뭐 기일이 나 그날 아파. 나 그날 여자랑 만나야 돼. 뭐 오늘 내가 술이 많이 취해서 못 나갈 것 같아. 이러고 계속 미룬단 말이야. 보통 잡범들이 이래. 잡범들이 그냥 재판도 안 하러 가고 뭐 말이 막 괜히 막 비협조적으로 막 나가. 막 약속했다가 안 나가고 뭐 딴 말하고 막 시간 끌고 막 주로 이런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그런 전술을 쓰고 있거든요. 예, 본인께서 그런 잡범 많이 보셨나 봐. 예, 그래서 똑같이 나도 절차를 계속 문제 삼아주면서 모든 절차를 하나씩 다 따지고 있어요. 예. 그런데 연전 연패야. 단 하나도 이긴 게 없어.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 틀트버들이나 우리 이제 가짜 우퍼분들이죠. 예. 사이비 가짜 우퍼분들은 이제 틀트버가 주는 것만 먹잖아. 그러니까 이 멍청한 틀트버들이 법에 대해 뭘 알겠어요. 그리고 뭐 세상사를 뭘 하냐 예측이 다 틀린 놈들인데. 근데 그런 놈들이 이 영장이 불법적인 거고 영장이 이거 안 된다. 이거는 뭐가 뭐라서 안 되고 이것도 다 불법이고 지들 단위 불법 지들이 다 정해. 지들이 판사야.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가지고 법원에다가 다시 재심청을 해 막. 야, 못 받아주겠다. 뭐. 근데 법원에서 그냥 보란 듯이 괜찮은데 다 적법인데 이러고 그냥 까버렸어요. 법원에서 윤석열이라는 인간을 그러니까 물건이 아니라 인간을 수색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110조 적용죄는 너무나 타당하다. 예, 보란 듯이 틀튜브의 세계를 현실 세계에서는 이렇게 그냥 다 부셔버린단 말이죠. 이게 뭐야? 또 틀렸다. 또 틀렸냐? 해서 틀튜브지. 또 틀렸냐? 또 틀렸냐? 틀튜브. 또 틀리니 틀튜브. 또 틀렸어. 하는 얘기 마다마다 틀려. 윤통의 체포영장 집행 위법하다고 낸 이의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피고인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색 형사소송법 137조 그 경우 형사소송법 110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건을 수색하거나 이럴 때는 뭔가 좀 적절하게 제한을 거는데 사람은 한 명대로 오는 거는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그런 걸 틀튜브가 그냥 뭐 주절되는 거를 그대로 외워가지고 아는 척하시면 안 된다는 게 여기서 나오죠. 항상 크로스 체크를 해보셔야 돼. 반대 의견은 뭔지를. 예, 영장 자체에 대해서도 적법하다, 유효하다. 예, 그냥 기각되려 버렸어. 그리고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뭐 이렇게 다 쌉쳐발릴 수가 있나. 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발부된 공수처의 체포 수색 영장 위법이라는 취지의 이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경우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았으니까 구금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그건 빼고 그리고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수색 처분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공수처 검사, 공수처 수사관의 수색영장에 대한 처분에 대한 취소 변경은 구할 수 없고 뭐 등등등. 그다음에 이번 수색영장 위법 무효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의 수색영장 혐의 사실은 내란죄뿐 아니라 직권남용 방해죄도 있기 때문에 그 공수처법에 포함되는 범죄라서 그와 관련 있는 내란죄를 혐의 사실에 포함시켰다고 해서 위법이 될 수 없다. 바로 이런 점이 이제 틀튜브가 얘기하지 않는 거죠. 제가 자꾸 얘기했지만 내란죄만 따로 수사를 하겠다면은 공수처가 권한이 없는 건 맞지. 근데 공수처법은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예를 들어 얘가 경범죄를 저질렀어. 그 수사를 했더니 뇌물이 나와. 그럼 뇌물죄도 수사가 가능해. 뇌물죄를 수사했더니 이 새끼가 북한이랑 짜고 쳐서 간첩이네? 봤어. 그랬더니 이 새끼가 이적죄를 했어. 이적죄로 고소도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제한이 없어. 이게 이제 공수처법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공수처는 어디로 결정된 게 아니라 얘네들이 고위공직자를 수사로 들어갔는데 연관돼 마구잡이로 수사가 나오더라면 그냥 끝까지 가라는 거야. 봤더니만 직권남용 죄는 공수처가 하게 돼 있는데 직권남용 들어갔더니 내란죄가 걸려. 그건 내란죄까지도 공수처한테 허락해 준다. 이게 지금 법원의 논리고 공수처의 논리였던 거야.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측이나 틀튜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직권남용이 아니다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런데 웃기게도 지들이 머리가 나쁘니까 직권남용은 인정해버려. 이게 웃긴 전략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법원에서 안 받아주잖아요. 이것도 내가 알려줘야 돼. 머리가 나쁜 놈들한테 내가 알려줘야 돼. 애초에 우길 거였으면은 내란죄가 아니라 직권남용이 아닌데 왜 공수처가 수사합니까? 라고 갔어야지. 직권남용이라니 대통령의 통칭이라고 뭐 우기던가. 직권남용 아니란 게 왜 직권남용이라고 단정짓는단 게 뭐 이러고 하던가. 그러니까 직권남용과 내란은 오히려 붙여진 거 직권남용이 주잖아. 직권남용 공수처가 수사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없애야 내란죄를 수사를 못할 거 아니야. 근데 이 멍청한 놈들은 직권남용은 건드지도 않고 내란죄만 가지고 바보 같은 헛소리만 하니까 판사가 뭐라고 해. 아니 멍청한 놈들가 직권남용을 수사가 내란죄가 나온 거니까 된다니까 멍청아. 그러니까 할 말이 없잖아. 직권남용을 건드려야 되는데 그런 대가리가 없었던 거죠. 이런 부분에서도 얼마나 이 법적 대응이 멍청한지 그리고 이 틀트분들의 주장이 얼마나 이 엉뚱한 데를 자꾸 눈길을 돌리게 해갖고 실제 본질을 해체하지 못하게 만드는지를 알 수가 있죠. 이런 거는 좀 머리가 좀만 돌아오면 알 수 있을 텐데 이런 걸 놓쳐가지고 이제 처벌했다는 것도 웃기고 또 서부지법의 영장 청구도 적법하다고 판단을 하였다. 공수처법 31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관할로 한다지만 범죄지, 증거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수사처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원칙이 중앙이다 그딴 거 없어요. 이건 원칙이야. 그냥 중앙 했다가 어디다가 했다 지들 마음이야. 중앙이 아니라 이 피고인의 주거지 등을 고려해서 여기다 있다 저기다 있다 해도 된다는 거야. 근데 이걸 왜 꼬투리 잡냐 이거지. 그러니까 법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부정하니까 먹히지가 않는다라는 거야. 응? 차라리 저럴 때는요. 저런 멍청한 소리를 하지 말고 어째 법조항이 있는데 저거를 위법이라고 다니면 그 위법이라고 하고 다니는 사람만 바보 되잖아.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아싸리 그러면은 야 그러면은 중앙지법에다가 신청해줘. 중앙지법에서 나오라고 하면 내가 나갈게. 이렇게 딜을 치던가 승부를 걸던가 가야지. 근데 바보 같은 소리만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발려버리면 뭐야? 오히려 사법부를 더 열받게만 만든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방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또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이거는 법령 해석이나 사법권 범위 내의 행위지 입법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다. 다 안 돼. 그러니까 또 나는 근본적으로 그래. 이렇게 언제부터 법법 좋아하시고 무슨 법조항을 그렇게 지들이 잘 알았다고 이게 위법이다 합법이다 그런 똥대가리로 그런 걸 판단할 능력이 있으면 애초에 국무회의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채 진행됐던 계엄령의 불법성은 더 두드러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논란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더 불리하게 된단 말이야. 그렇게 법조항 좋아하는 애들이 법 절차도 제대로 안 지킨 계엄령을 어떻게 출리치나 여기서 또 모순이 생기고 그리고 그렇게 법 좋아하시는 분들이 왜 한 달이 지나도록 계엄령을 왜 했는지도 설명을 못 하시냐 법원에 헌법재판소에 이런 것도 다 털리게 되거든.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때 현실에서는 그런 틀투부들의 주장을 단 1%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틀투부가 얼마나 현실과 괴리가 돼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주장이 아무런 타당성이 없다는 거야. 법적 지식 없죠? 현실성도 없죠? 확률성도 없죠? 통계적으로도 맨날 틀려. 그래 이런 멍청한 인간들의 말을 들으니까 이게 모양새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좌파를 흉내내고 공산당으로 되고 지들끼리 이제 사이비 교주 모시는 이제 그런 삼류 집단으로 이제 가짜 우파가 되는 거지. 근데 가짜 우파 놈들이 지들이 우파인 줄 아는 거야. 이런 꼴값이 또 어디 있어? 그런데 이걸 이제 법원에서 대놓고 이런 멍청한 틀투부라 보는 멍청한 놈들아 똑바로 봐라 이러고 니들 말하는 거 다 틀렸어 이러고 그냥 까버렸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있죠. 내란죄를 왜 빼냐? 이 민주당 놈들아. 그렇지 내란죄를 왜 빼? 내란죄 넣으면 좋지. 내란죄를 왜 빼냐? 이러고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조건화 와이싱을 했네. 예. 탄핵사유 변경은 명문 규정이 없어서 재판부가 알아서 결정하니까 까대지 마. 이러고 그냥 끊어버렸어요. 예. 탄핵사유 변경은 재판부 판단사항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라라는 거야. 연전연패야. 그 윤석열 대통령 쪽의 주장들은 다 지금 따박따박 반박당하고 따박따박 다 타파되고 있어. 왜 그런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바로 틀투부를 보고 결정하고 틀투부들의 여론만 믿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고. 좀 더 현명한 전략을 세워야 돼. 현명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현명하지 않고 자꾸 구렁텅이로 들어간단 말이야. 이런 특징도 역시 우파가 아니라 좌파의 특징이야. 맨날 구렁텅이로 들어가잖아. 그러면서 지금 이 헌법재판소는 아주 지금 명확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아주 빨리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매주 화목 진행하겠다. 화목한가 보니 지들끼리. 8인 재판은 전원 일치 의견이다. 이거 뭔가 미래가 암울해지죠? 예. 8대빵 나오나요? 예. 8대빵으로 향하나요? 나는 느낌이 그런데 지금 예. 전원 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매주 2번 화요일 목요일 계속 하겠다라는 거야. 엄청 빠른 거죠? 예, 엄청 빠릅니다. 저 스케줄대로면요. 얼마나 빠른 거냐면 2월달 말에도 가능해. 이거 봐. 탄핵 결론이 4달 중 나올 수도 있다. 이게 지금 뭐 여러 이제 그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비교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 때도 막 저렇게 빨리 막 진행됐거든. 다다다다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대로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일과 딱 5일 차이밖에 안 나. 지금. 근데 그 비교를 해보니까 야 2월달 말이면 끝나네. 그리고 끝나버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스케줄상으로 볼 때는 엄청나게 빠른 겁니다 지금. 그리고 그렇게 빨리 한다는 거는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 같은 것들이 있나 없나 상관없이 지금 진행을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판단하기에는 충분하다고 지금 느끼는 거 아니냐. 그렇게 유추해볼 수 있겠지. 그렇게 그 내란죄가 중요했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이건 빼면 안 되겠는데라고 했겠지. 근데 헌법재판소에서는 뭐 이거 빼도 상관없다라는 식이거든 지금. 왜냐면 나머지 그 뭡니까 이 계엄령의 절차 부분 예를 들어 국무회의가 없었다. 뭐 이 국방장관의 보고 행태가 좀 틀렸다. 뭐 또 내부적인 기록 속기록이라든지 도장이 없었다. 이거 자체가 이제 헌법 위반이죠. 그다음에 이제 뭐 포고령 자체가 국회 정치 금지나 이런 것도 역시 위헌적인 거고 국회에다가 군인들이 갔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선관위에 간 것도 문제가 되고 이게 다 위법이야 위법. 합법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가지고도 판단하기 충분하다 이거야. 그게 내란이냐 아니냐라는 거는 어차피 사법적으로 가서 결정해야 되고 헌법재판소는 그런 의미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저지른 그 행위가 파면에 속하는 거냐 아니냐만 판단하면 되잖아. 근데 그 파면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 룰을 지켰냐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헌법에서는 저걸 빼겠다고 한 건데 사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왜 이걸 넣고 싶냐 엉뚱하게 시간을 끌고 싶거든. 시간을 최대한 끌어서 4월 달까지만 끌면은 판사 수가 줄어드니까 그러면은 6명으로 주니까 그때도 뭔가 이게 결정 내리기 어려울 거 아니야. 그걸 좀 믿고 싶은데 전혀 틈을 안 주고 있어요. 틈을 안 주고 오히려 헌법재판소가 스피드로 막 내고 있거든. 그러니까 뭐 내란이 어쩌니 이런 거는 전혀 그 씨도 안 먹히는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그때 탄핵 과정을 보면 권성동이 앞장섰잖아요. 김무성이랑 같이. 그때 내용을 보면은 탄핵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혐의를 막 넣었어. 뭐 세월호가 어쩌니 박근혜가 뇌물을 받았다. 국정농단을 하고 무슨 뭐 명령을 막 과잉되게 명령을 내렸다. 막 다 넣었어. 막 종류도 다 다양해. 근데 그걸 권성동이 나와서 뭐라고 하냐. 야 그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는 그 국정농단이랑 그거 뭐 권력 남용 뭐 이런 거는 빼도 됩니다. 이러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야. 아니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선동이 형이 직접 나와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 웃기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가 하던 짓이냐? 지금 민주당이 내란죄를 빼가지고 이거를 빨리 진행하겠다라는 게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권성동이 하던 걸 따라하는 거야 지금. 우리 선동이 형님이 이게 지금 이제 그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하던 얘기예요. 범죄가 성립하냐의 유무는 헌법재판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형사재판의 대상이 되는 건다. 고로 탄핵소추안을 재작성하는 이유는 재작성이야 재작성. 탄핵 심판은 대통령의 직무 집행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배되냐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면서 예
당시에 국정농단이 아니지 그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빼고 그다음에 뭐 권력을 좀 썼다 뭐 이걸 좀 빼고 그렇게 해서 제작성을 한 거야.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야 권성동 그게 말이 되냐? 아니 그러면 탄핵 그거 다시 투표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선동영이 그 논란에 나가고 저렇게 얘기한 거야. 아니야 그거 안 해도 돼. 아니야 그냥 그 제작성이라서 그 몇 개 뺀 건 괜찮아. 헐 그리고 가버려. 아니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그게 말이 그리고 탄핵됐어. 그래서 우리가 애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때부터 이런 식의 마구리로 마구잡이로 탄핵 소추안 쓰고 넣었다 뺐다 막 이렇게 바꾸는 행태를 그때부터 못하게 했으면 지금 얘기가 달라졌을 거 아니에요. 왜 그때 냅두냐고. 그때 그냥 멍 때리고 그냥 권선동 하는 대로 그냥 냅둔 거야. 그냥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러고. 그러고는 이런 전례를 만들어 놓고 이런 판례를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안 된다고 안 되니까 그게 되지? 그러니까 내가 답답한 거야. 이미 다 국민의힘에서 이전에 권선동이가 윤석열 검사랑 하던 거야. 지금 하고 있는 게. 응? 그냥 마구잡이 압수수색 원래 나와. 대통령이니까 내가 말했잖아. 대통령은 그냥 털린다니까. 그냥 윤석열 검사도 그냥 있는 대로 턴다고 난리치고 권선동은 저런 식으로 수정했고 밀어놓고. 근데 지금은 안 된대. 야 이러면은 우파가 아무런 일관성도 없고 과거에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된다고 하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뭐 실드를 치고 어떻게 이걸 합리화시키냐 이거지. 저때의 권선동과 지금의 권선동이 달라졌으면은 우리는 이런 현상을 좌파 말고 뭐 되게 이상한 뭐 꼰대 아저씨들의 이상한 뭐 일상생활의 뭐 웃음거리 말고는 이게 실제 정치에서 이렇게 일어나면 이게 지지자들이 이걸 어떻게 담아내냐 이거야. 어떤 머리가 돌아가는 그런 상식적인 사람들이 이런 행태를 보면은 아니 이거 왜 저런 짓을 해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드냐 이렇게 되는 거지. 애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마구잡이로 한 결과가 지금 좌빨들에게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되고 좋은 판례가 되고 좋은 사례가 돼준 거잖아. 그거 보고 베낀 거야. 근데 이걸 가지고 민주당을 까니까 바로 권선동으로 오는 거 보세요. 그래서 미리미리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이런 룰을 지키고 스트릭트하게 법에 대해서도 잘 지켜가면서 조금의 허점도 없이 쌓아가야 되는 거야. 내가 그걸 보고 도덕 윤리적인 우월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런 식으로 마구리로 막 해버리면은 그게 부메랑이 돼서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라고. 이걸 유튜브만 보는 놈들은 민주당이 나쁜 놈들이라 그 나쁜 놈들이지. 근데 그게 어디로 다시 불똥이 튀냐? 권선동 박근혜 대통령 탄핵대로 가는 거야. 그럼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게 윤석열 검사? 예, 권선동 지금 뭐 그런 사람들? 이게 완전 거꾸로 된 거 아니야. 우리가 이런 모순을 안고 간다는 거는 수치스러운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앞장섰던 애들은 뒤로 빠져라 좀. 이렇게 나와야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들어갔던 탄핵 찬성파들은 일단 이 사건에서 빠져. 얼굴 들이미지 마. 너희들 때문에 우리 다 망해. 그리고 탄핵에 원래부터 반대했던 애들이거나 이런 애들을 앞세워야 명분이 생길 거 아니야. 그때는 탄핵 찬성하니까 이제 와서 탄핵 반대하니까 이게 맞지가 않다고 이게. 그런 점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사실은 좀 딜레마가 빠져 있고 헌법재판소나 법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을 전혀 일도도 도와주지 않고 있다. 뭐 들어주진 않는 거지. 왜냐면 워낙 주장하는 게 좀 근거가 빈약하기 때문이겠죠.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이제 우리 윤통 지지자분이신 것 같아. 우리 윤통의 탄핵을 효력 정지시켜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각하됐습니다. 예, 응 아니야 이러고 헌재에서 또 각하. 넌 당사자도 아닌데 네가 왜 하냐 이러면서 그냥 깎아버렸어요. 탄핵 소추 관련해서 헌법소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응 각하. 이익침해 발생한 거 아니야. 그냥 다 각하. 다 각하. 안타깝네요. 예, 좀 전혀 우리가 이제 틀트고 세계에서는 뭐 판이 뒤집어지고 뭐 이겼지 뭐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겼고 민주당이 졌다로 가지만 현실 세계는 어떠냐?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점점점 그 시나리오로 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탄핵 소추 지금 이거 진행하는 쪽에서 뭘 또 준비하냐? 윤통이 직접 지시했다라는 9건의 이제 그 명령에 대한 것들을 국회에서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탄핵 소추단,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제 이걸 청구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헌재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9건의 개헌 명령을 한 내용들을 헌법재판소에 낼 것이다. 대통령의 직접 지시 내용이 9건 이상. 그래서 이 국무회의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국무회의에 대해서 윤통이 비상계엄 선포 안건을 위원으로 제출하지 않았고 절차를 어겼죠. 반대하는 국무위원들에게 대통령의 결정이라 말하는데 그냥 나가버렸죠. 그럼 도장 뭐 이런 회의 속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포 자체가 위헌이 따르고 있다는 헌법재판소가 결정적 증거로 볼 수 있다. 즉 절차적 오류가 있다는 거. 국무회의가 아주 치명적인 부분이죠 이게. 또 최상목에게 국회 자금을 끊고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 이건 이제 국회를 조져버려갖고 국회의원이 없을 테니까 새로운 입법기구의 예산을 만들라는 문건. 그래서 요 내용도 다 같이 넣겠다. 이거를 이제 윤통이 다 방어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겠죠.